늙어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도 말며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랄지라도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운명이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야망, 권력, 명예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를 기도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얽매임 없이 평온하게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쌓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재물이 많더라도 충분함을 모른다면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즐겁게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부유한 것입니다. 삶이 좋고 나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 없이 누구도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으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현재의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점점 늙어갈 때 그것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그간 쌓은 경험에 어울리는 삶을 사세요. 따뜻하고 현명한 삶을 보여주세요. 친구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산책하거나 술 한 잔을 나누며 추억을 쌓을 친구들을 만드세요. 그러면 노년은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단 2명의 절친한 친구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꼽는다면 첫째로는 가까이 살면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여행을 가고 술 한잔하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운명이 우리를 부를 때 아프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미련 없이 떠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곳에서 동년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0이라는 나이는 22순, 2순이라 하여 인생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이상 작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나이를 뜻합니다. 60년의 세월을 보내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는 인생에 대한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누구를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한탄하게 됩니다. 아마도 가족을 위해 그랬을 겁니다. 앞만 보며 달려온 인생은 결국 누구도 우리가 한 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때로는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가 드물지 않은 이 시대에 60은 아직 인생의 절반일 뿐입니다. 60이 넘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 아쉬움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잔소리로만 들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이제 와서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커서 고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인사의 중요성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인사했다고 누가 때리진 않는다. 매일 운동을 해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튼튼한 몸을 가져야 한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과 거짓말은 점점 커지고 통제하기 어려워지니 초반에 막아야 한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말씀이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말씀들이 잔소리가 아닌 귀중한 금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자식들에게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견디시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것이 모두 자식을 사랑해서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점차 깨닫는 과정일 것입니다. 비록 각자가 그 깨달음을 얻는 시점은 다르지만 그것은 모두 인생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며 그것이 지나가면 누구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지나온 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길에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요? 최근 저는 60대 사람들 중 99%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100세 시대의 60대는 인생의 절정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물에 탄 술이나 술에 탄 물처럼 살아가며 현실을 부정하고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는 60대 사람들이 후회하는 6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세요. 이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조언입니다. 70대 여성들 중에는 여전히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우리 곁에 가장 오래 남아줄 사람은 배우자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독단적이고 냉정하게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속 산다면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만약 인생이 공허하고 가벼워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처럼, 연인처럼 다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결국 자신도 잘 대우받고 두 사람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배우자와 함께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함께 취미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라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함께 인생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진정한 친구라면 나눈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갈 일도 없으며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기에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휘둘려 돈을 쓰지 말고 저축을 많이 하세요. 충분한 돈을 모으지 않고 은퇴하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은 없어지지만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노후에 몸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삶은 비참해지고 슬프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자녀의 교육비나 병원비 등은 늘어나 은퇴 후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곤은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허세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집, 차, 재정 상황까지도 친구나 친척과 비교하면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그로 인해 점차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거나 아예 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자식마저도 부모를 멀리할 수 있고 이는 더욱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평생 자식을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려고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때는 인생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며 심지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우울증은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삶의 의지가 꺾이면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삶을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전 세대는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 죽과 뿌리로 연명하던 시절에도 자살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감의 하락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YOLO,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을 자주 하며 감정에 따라 돈을 쓰고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YOLO로 살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말이 있죠. YOLO와 소소한 즐거움은 좋지만 절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축하지 않으면 은퇴 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비참한 삶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열심히 일하며 노후를 준비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힘들어도 도와주려 하고 결국 자신의 어려움을 참고 자녀를 돕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가진 전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 결국 자녀에게 버림받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자산을 자녀에게 남기기로 결정할 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잃고 결국 자신의 삶도 잃게 됩니다. 과일에서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듯 부모의 자산은 점차 고갈되고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은 당연히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만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삶에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순간의 방심으로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대비하는 최고의 준비는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적당한 수준에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일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삶의 의미, 그리고 고립감을 덜어주는 역할입니다. 작더라도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노년에 대비를 잘하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건강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의료비로 인생 전체의 5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저축을 쓰거나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해 필요할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능한 빨리 재정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일찍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수동적 수입, 즉 자면서도 벌 수 있는 소득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정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재정이 생존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것은 분명 큰 불공정일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되어 가난에 빠진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 빈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재정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를 모르면 불편할 뿐이지만 재정에 대해 모르면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자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도박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투기꾼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여 부자가 되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녀의 결혼을 책임지고 나면 과연 자신의 노후를 위한 돈이 충분히 남아 있을까요?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노동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저소득층에 속하게 됩니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돈에 대해 배워서 노년의 빈곤을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에 대해 모르고 일만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은퇴 후 평생 모은 저축을 재정 상담사가 권한 투자 상품에 모두 맡겼다가 돈을 전부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억만장자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그의 재산 중 90%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간단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점차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지와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에 관심을 두고 배우기 시작한다면 이미 한 걸음 큰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5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질 것이지만 만약 마지막 몇 년을 병상에서 보낸다면 장수의 의미는 퇴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년의 건강을 돌볼 수 있을까요? A라는 남자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부터는 심각한 병에 걸려 25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반면 B라는 남자는 87세까지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친구들과 산책하며 단풍 구경도 다녔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일까요?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오래 사는 것이 곧 행복을 의미할까요? 만약 마지막 5년에서 10년을 침대에 누워 보내거나 나이 들어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적극적으로 오래 사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병들고 쇠약해진 채 오래 사는 것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너무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품이 고장나면 더 이상 수리할 수 없고 멈추게 됩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차 약해지고 장기와 혈관 등 모든 신체 기관이 노화됩니다. 그러나 노화가 당연한 과정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노화의 시계를 더디게 할수록 몸은 더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고 노년의 삶은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뼈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 때에 비해 근육량이 30에서 40%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뼈의 강도를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매년 약 0.5%씩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폐경 이후 매년 2~3%씩 골밀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근육을 단련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며 관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뇌 건강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 능력, 학습 능력에 저하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혈관 손상으로 인한 치매, 혈관성 치매는 거의 예방할 수 없지만 독서, 바둑, 두기, 피아노 연주나 뜨개질, 젓가락 사용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 및 휴식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암입니다. 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생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입니다. 이 수칙들을 지키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전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신체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일상 활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동시에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량 조절은 필수적입니다. 합리적인 식단 계획은 체중 감량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별표 절대 금연 별표 해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 더 높습니다. 가벼운 흡연도 결코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흡연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체중을 줄인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담배는 오직 해로울 뿐이며 이로움을 주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 며 담배와 술로 몸을 혹사시키며 스트레스를 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배우자나 친구들의 금연, 금주 권고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짧고 굵게 살겠다 는 사람들의 큰 착각 중 하나는 죽음이 순식간에 빠르고 쉽게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죽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은 고통스럽고 치료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며 결국 남은 재산마저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짧고 굵게 살겠다는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별표 탄 음식 별표를 피해야 합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숯불이나 BBQ 스타일의 음식을 지나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일주일에 최소 5번. 하루 30분 정도 땀이 날 만큼 운동 별표를 하세요.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규칙적인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운동 강도는 숨이 조금 가빠지지만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의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하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장수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 노년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별표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별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인생 후반부에 대비한 건강과 근육을 미리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둔다면 은퇴 후에도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다섯 번째로 별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은퇴 후에도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미리 시작하여 취미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배우기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래야 평생 동안 그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미는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취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취미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선뜻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들지 않는 취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등산,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별표 등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맨발로 해변이나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과 가까워지며 단순한 것들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 푸른 하늘, 부드러운 바람처럼 소박한 것들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별표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을 덜 겪으며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별표. 나이가 들수록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취미는 우리가 신체와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며 삶에서 목적을 찾고 일상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별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별표. 뇌에 좋은 활동으로는 별표 사고를 요구하는 게임 별표 독서 별표 글쓰기 별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표 바둑, 카드 게임,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 별표 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별표 신문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별표도 효과적인 치매 예방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별표 뇌의 전두엽 별표를 자극하여 뇌의 근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조직해야 하므로 두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별표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이나 느낀 점을 기록 별표 하는 것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별표 글쓰기는 공감을 키우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며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별표. 이는 나이가 들면서 특히 필요한 활동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글쓰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별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기 때문 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전문 작가처럼 글을 쓸 수 없어 또는 내 글을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글쓰기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자신을 위한 별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별표 작가이자 독자 별표인 글쓰기 활동을 편안하게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몇 줄씩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 과거에 무심코 읽었던 글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표현 방법도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별표 그림 그리기 별표도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별표 색칠과 같은 손재주가 필요한 활동 별표은 손과 뇌의 상호작용을 자극하여 뇌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을 줍니다. 색을 고르고 채색하는 과정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별표 뇌 기능을 향상 별표시키고 혈액의 산소 농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별표인지 저하를 예방하고 작은 근육을 강화 별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머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스스로를 감정의 나락으로 빠뜨리기 쉽고 이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별표 우울증 별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취미 별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그림 그리기 별표는 창작 과정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취미는 접근성이 좋아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한 색칠 도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취미를 시작할지 고민이라면 별표 그림 그리기 별표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제가 추천하는 다른 활동으로는 별표 뜨개질이나 자수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건국대학교 병원 치매 클리닉의 교수 별표에 따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에 쉽게 지루해지므로 반복적인 카드놀이보다는 별표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일기 쓰기 또는 외국어 배우기 별표와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취미들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별표 치매 예방 별표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손과 뇌를 자주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로운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생각이 수동적이 되고 말하는 것이 낡고 지루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불평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 별표합니다. 호기심은 매일을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며 삶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도전에 주저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때 도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를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많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기회도 많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실천할 별표 의지 별표입니다. 모든 것을 위해 돈을 아껴야 하지만 경험을 위한 돈은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별표 자신에게 도전하고 여행하는 것 별표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별표 여섯 번째로 별표 혼자 사는 법을 배우세요. 별표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며 오래된 친구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별표 고독한 존재 별표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즐겁게 살고 인생을 누리세요. 자신을 위해 살아야 노년의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모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60대 이후 별표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좋은 사람들만이 곁에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점 중 하나는 별표 단지 외로움을 느낀다는 이유로 누구를 만나지 말라 별표는 것입니다. 후회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 이후의 삶을 더 지혜롭게 보내고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별표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 계획을 세우며 자기 개발에 힘쓰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현재를 즐기세요. 별표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으며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별표 소박한 식사 별표로 건강을 유지하고 별표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별표로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내면을 성장시키세요. 너무 빨리 나이를 먹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별표 99%의 60대가 후회하는 것들 별표를 곱씹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